난 딴 돈을 반만 가져가요. 트럼프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엊그제 올린 영상은 최근 하락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크립토 시장 내부 세력들의 움직임과 연관지어 보았었죠.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최근 영상들 중 조회수 1위를 찍었고, 지난 영상에만 2천여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신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댓글도 400분 이상 달아주셔서 한 분 한 분 답글 달아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암튼 지난 하락은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죠.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함께 폭락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채권 금리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증권가에도 하락의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저는 원래 주식 전업 투자가 직업이었던 사람이라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 비해서 세계 경제 매크로에 조금 더 해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의 상승에 혀를 누르고 있는 먹구름은 언제쯤 거쳐질런지, 그리고 2025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저의 생각을 가감없이 또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저는 비트코인이 이대로 하락장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불장으로 진입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고요? 이번 하락은 조금 이상하거든요. 요 며칠 비트코인이 하락한 건 비트코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나스닥도 함께 하락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락의 이유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꼽습니다. 국채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섞여 있다만 대체로 미국 채권의 금리는 주식, 코인 같은 투자 시장과 반대로 움직여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죠. 최근 요렇게 오름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요렇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요, 다릅니다. 달라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 하나, 둘, 셋, 넷, 4일,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한 거 하나, 둘, 셋, 넷, 4일,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 하나, 둘, 셋, 3일, 그리고 어제는 풀반등, 날짜에서부터 다르고요. 그 하락의 속도와 깊이도 다릅니다. 채권 금리를 보시면 쭉 찔끔찔끔 쭉, 미국 주식도 쭉 찔끔찔끔 쭉,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쭉쭉쭉, 그리고 어제 파멸적 반등. 세계 경제의 템포에 맞춰서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하락 명분을 삼아서 얼른 세력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차트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건 세계 경제의 추세를 따라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전 막판 스퍼트로 세력들이 짜내는 중이라고 봐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마른 오징어 짜는 장세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떡상하느냐, 저도 같은 개미의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리 떡상 준비가 완료가 되었건 무슨 코인에 호재가 있었건 간에 글로벌 경제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만 혼자 독주를 한다? 이거는 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혼자서라도 떡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최소한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0에서 10까지라고 봤을 때 중간 5점 정도의 상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세계 경제의 분위기는 몇 점쯤 될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로 거론되는 것들이 양자 컴퓨터 이야기, 코로나 시즌2, 다양한 악재들이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저는 결국 시장이 얼어붙게 만든 주인공은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것저것 다른 이슈들에 파묻혀서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임기 전부터 세계 경제에 엄청난 공포를 몰아넣고 있어요. 여러분, 투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불확실성입니다. 악재가 터지면 악재만큼 반영하여 하락하고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호재가 터지면 호재만큼 반영해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악재인지 호재인지 뭐가 터지려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불확실성은
투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발을 묶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어떤 불확실성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 불확실성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2025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트럼프가 최근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자산 시장이 얼어붙었는가? 이걸 먼저 알아보자고요.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크게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키워드 3개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관세, 감세, 이민자.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높이고 감세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도 서민들도 돈이 남을 테니 경제가 살아납니다. 불법 이민자를 막으면 순수 미국인 근로자들로 근로시장이 형성되니 평균 임금이 높아지겠죠. 전부 물가 상승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의 최대의 적이죠. 그래서 겁먹고 연준은 금리 인하 횟수를 낮춰야 한다는 등 금리 인하를 축소하겠다는 등 입장을 강력히 내비쳤었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공포였던 트럼프가 최근 여기저기서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치고 있느냐? 바로 전쟁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 중입니다. 갑자기 웬 전쟁이야 싶죠.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세웠던 슬로건 기억나시나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말이죠. 단순 미국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정도의 언어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전쟁의 가능성, 즉 불안 요소,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어로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그린란드 파나마 이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린란드 지역은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미군의 툴레 공군기지가 운영 중인 곳이며 이 공군기지는 북극에서 시작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며 드러나는 지대들에는 미국이 핵심 개발 중인 AI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와 석유,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외에도 중요한 무역 루트임과 동시에 중국 견제의 목적성까지 지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파나마는요? 이곳은 미국 입장에서 해상 무역의 핵심 지름길인데요. SBS에서 잘 설명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이게 나온 맥락을 보자면 지도를 좀 잘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려면 미국의 특히 항공모함이라든가 큰 배들이 오가려면 이게 없다면 아르헨티나 남쪽까지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맘대로 오갈 수가 있는, 물론 상선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목숨과도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 무역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감축시켜주는 핵심 항로이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드는 미국 2함대 3함대의 군사적 움직임에도 없어서는 안 될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 역시 태평양, 대서양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이곳을 먹는다면 당연히 세계 무역에서 영향력도 커질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전혀 없는 건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거, 그린란드 지역은 덴마크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의 나라 땅을 갑자기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걸 트럼프는 진짜로 할 것 같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시면 사실 1시간 동안 트럼프 인물 탐구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트럼프의 자서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건 나의 목표.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어요. 트럼프는 젊은 시절 재정난에 빠진 뉴욕의 한 호텔을 저렴하게 인수하여 재개발하여 큰 돈을 번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호텔을 인수하던 당시에 그 호텔은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고 트럼프는 불법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쯤 공사 끝내놓고 뉴욕 시장을 찾아가서 로비를 했고
끝내 큰 이득을 거둬들였죠. 트럼프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 원칙과 거리가 멀더라도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러우 전쟁 구도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가진 힘을 적극 사용하는 푸틴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고, 조지아주의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 플로리다주 지역을 획득하고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독립시킨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로 삼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집무실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강조하여 자기 머리맡에 두기도 했었죠. 이런 트럼프가 최근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미국이 반환받겠다는 표현을 쓰며 언론 앞에 나서서 스피커를 울려대고 있으니, 안 그래도 과세, 감세, 불법 이민자 차단 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덩어리까지 미국이 가져오겠다면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으니 세계 경제가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트럼프 때문에 2025년에 불장은 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25년에 불장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트럼프가 현재 시장에 몰고 온 하락의 분위기는 불확실성입니다. 관세 올리면, 감세하면, 이민자 막으면, 물가 올라가면 어떡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진짜 전쟁 내면 어떡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더 키우면 어떡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키우면 어떡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그럼 2017년 1월 20일 취임하려면 2016년에 트럼프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쵸?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을 때 시장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현재와 똑같이 불확실성의 공포가 오늘과 똑같이 드리웠고, 미국 주식 증시는 9일 연속 하락하며 1980년 12월 이후 36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고, 공포지수 빅스 수치는 이 기간 73%나 올랐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6%가 넘게 빠졌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가 넘게 빠지는 패닉이 나왔었으며, 트럼프 백악관 입장을 앞두고 비트코인은 31%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어땠나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증시에 가장 집착한 대통령이었고, 자산시장의 성과를 마치 대통령 성적표처럼 여겼고, 시장 하락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며, 임기 동안 주식시장 관련 트위터만 100번 이상 발신하며 밤낮 없이 전세계 증시에 관여했던 대통령이죠. 대통령 집무실에 증권가 현황판을 비치해두고 관료들과 매일 주식시장에 대해 토론했고, 아직도 회자되는 코로나 팬데믹발 폭락에 대통령이 지금은 매수 찬스라면서 대놓고 리딩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불확실성 가득히 시작한 트럼프 1기 행정부 자산시장 성적표는 어땠나요? 2017년 1월 20일에서 21년 1월 20일 기준 애플 370%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260% 상승, 아마존 230% 상승, 비트코인 38배 이상 상승, 이더리움 14배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하기 전 내걸었던 공약들을 실제로 완벽하게 이행시킨 건 매우 작은 대통령입니다. 대부분의 언행들은 협상에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뛰어난 달변가이고 협상가죠.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킨다는 등 캐나다 총리를 두고 캐나다 주지사라고 부르는 등 괴짜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런 압박 카드는 불법 이민자, 마약, 국경 관련 협상 테이블에서 캐나다를 보다 낮은 위치에서 협상토록 만드는 전략이었던 것처럼요. 제가 예상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2025년 시나리오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이 아마도 생애 마지막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대한 사업가로 이미 이름을 떨친 사람이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업적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덴마크령에 있는 그린란드, 파나마의 소유인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현재 그리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는 제조업 강국 계획에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되는 카드가 맞고요. 전략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어오려고 할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집권 이후 세계사의 골칫거리인 러우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상 테이블의 메인 요리는 본인의 요리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또한 트럼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지르고 보는 타입입니다. 불법 공사 먼저 하고 어쩔 건데 규제 완화해줘. 캐나다 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싫으면 국경 강화해. 뱉은 말을 수습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최악을 제시하고 차악을 선택하게 하는 타입이죠. 무대포로 가족들을 모두 끌어들여서 코인 매수 행렬에 나섰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해서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둥 일단 뱉어놨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분명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뭐냐? 트럼프 불확실성은 지난 정부 때도 존재했다. 그치만 막상 백악관에 들어오면 별일 없고 오히려 투자시장 부양책의 진심이다.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며 뛰어난 협상가다. 자신의 협상 과제들이 테이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에 러우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악재들을 빠르게 종식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떨어지는 차트 봐라. 다르다. 쫄지 마라. 불장 2025년에 정상적으로 올 것 같다 였습니다. 그러나 영상 끄지 마세요. 말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옐런 재무부 장관은 1월 14일에서 1월 23일 사이에 새로운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었죠. 부채 한도 협상 디폴트를 이슈로 마지막 흔들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 조금 더 남으시면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답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차트가 정답이다, 뉴스가 정답이다, 의미 없는 토론입니다. 둘 다 중요하고요. 시기적절하게 무엇에 더 비중을 실어서 분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영상은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실시간 중요한 차트 흐름, 이슈들은 텔레그램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도움 되시면 글에 하트만 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또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